야, 왜 전화를 늦게 받아? 너 집이라며. 왜 자꾸 예전이랑 행동이 다른 거야? 혹시 이 중에서 해보신 말이 하나라도 있나요? 지금 상대방 딱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플랜 상담사 기훈쌤이에요. 요즘 따라 회피형이랑 연애하면 피곤해,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도 하는데, 이건 회피형이 비교적 연애가 뒷전이다 보니 많이 부딪혀서 그렇죠. 근데 회피형이 아닌 유형도 또 다른 의미로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회피형이 답답하다 라고 느껴보신 적 있는 분들, 어떤 걸 고치면 연애가 훨씬 편할지, 또 회피형 안정형과 마찰로 헤어졌다면 어떻게 제외해야 할지 쭉 알려드릴 거예요.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내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었을 그 사람, 나 없는 일상이 더 편해지기 전에 지금 확 사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안형은 꼭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일까요? 아니죠. 불안형들이 얼마나 로맨티시스트들인데요. 어떤 것들보다 사랑이 1순위인 만큼 사랑이 죽고 사랑에 살아요. 바쁜 상황에서도 내 애인이 아프다? 만사 제쳐주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불안형들일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는 만큼 받고 싶은 욕구도 커서 연인이랑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하고 모든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어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대가 조금이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행동이 보일 때 바로 불안해지고 서운해지거든요. 이렇게 연애를 할 때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그만큼 받고 싶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장점도 단점도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안형들의 연애 특징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불안형 연애의 특징 첫 번째,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받고 싶어하고 작은 단서들도 확대 해석해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기도 해요. 이 시간이면 퇴근했을 텐데 왜 연락이 안 오지? 라는 걱정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랑 있어서 그런가? 라는 불안이 들어가고 결국 이 내용을 상대방에게 자꾸 던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결국 내가 생각한 대로 그는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바빠서 연락이 잠시 안 되는 그 순간도, 그리고 피곤해서 일찍 잠든 그날도 겉봐,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잖아 라고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이것저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럼 또 상대방은 어때요? 아무리 더 노력하고 설명해도 믿지 않고 의심만 하는 우리에게 결국 지치고 이별을 통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만 풀어드렸는데 벌써 흠칫하신 분 계시죠? 이렇게 불안정한 연애를 한다는 건 상대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도 지치게 되는 모습이잖아요. 알아요. 사실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 방법을 몰라서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다는 것까지도요. 여러분,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내 이야기 자세히 적어주세요. 같이 도와드릴게요. 불안형 연애의 특징 두 번째, 감정과 행동이 극단적이다. 별도 따다줄 것 같이 표현하는 그 성격이 불안하고 서운할 땐 상대방에게 쥐잡듯이 표현하게 돼요. 불안하니까 연락이 안 되는 상대방에게 바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피곤해서 먼저 잠들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행동을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감정은 격해지고 그 감정들은 결국 공격적인 말과 행동들로 오히려 그 사람을 겨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형인 분들은 이 감정 컨트롤이 정말 중요해요. 감정이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에 의해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엔 딱 사고를 멈추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걱정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 라고 이 흐름을 끊어주셔야 됩니다. 상대가 연락을 하지 않을 때도 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때 이런 걸 해주지 않았겠지 라면서 다른 이유를 찾아보고 스스로 논박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 불안이라는 것들은 자동적인 사고와도 같아서 원치 않아도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 혼자 컨트롤하기 어려운 불안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같이 잡아드리고 있어요.
만약 이 불안 때문에 내가 관계에서 상처받은 시간들이 많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적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불안형 연애의 특징 세 번째, 항의 행동을 한다. 나의 속상한 감정들을 시위하듯이 고집을 부리는 이 항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럴 거면 헤어져 라는 말, 정말 헤어지고 싶어서 하는 말인가요? 아니죠. 나 지금 이만큼 화가 났어, 풀어줘 라는 말과도 같죠. 진심이 아니면서 헤어지자고 말하며 사실은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길 바라는 이 항의 행동들은 상대방을 결국 지치게 만들어요. 상대방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르거든요. 또 처음엔 풀어주려고 하다가도 결국 지속되면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의 행동을 하시다가 어라? 싶은 순간에 갑자기 이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해요. 그때 돼서야 울고 불고 매달려도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대방은 더욱 단호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런 불안형 연애를 했던 분들은 재회가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연히 더 이상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이 부분 때문에 헤어진 거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재회를 시도할 때 내가 집착해서 지쳤겠다, 이제 안 그럴게 라고 부정적이고 확신하기엔 근거도 없는 애매한 워딩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와요. 여러분, 그 사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의심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다 본 상태예요. 지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말 몇 마디로 마음이 다시 확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이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까지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는 다르게 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깨달은 모습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나의 개인 시간을 잘 보내면서 독립적으로 변하게 됐는지 이걸 어필해 주는 게 필수입니다. 근데 헤어진 후에 이렇게 다 끝날 것 같아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프사도 다 내리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그 사람 SNS를 들락날락거리다가 에너지를 그냥 다 써버리죠. 여러분, 재회는 멘탈 싸움이에요. 내가 상대방보다 멘탈이 더 강해야 이 재회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의지하게 만들어야 재회가 가능해요. 우리 휴연쌤이 늘 말씀해 주시듯이 이별로 인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한 사람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멘탈 케어는 정말 필수예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단순하게 불안하지 않는 법 뿐만 아니라 그 불안을 다스리며 재회 과정 속에서 내담자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도움들 나도 변화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적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불안형 연애의 특징 그리고 재회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